민주주의는 비겁한 독재다. 공산당은 대놓고 독재를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교활하게 숨어서 독재를 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가면을 벗은 채 독재를 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는 가면을 쓰고 독재를 하는 것이다.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니체, 이 두 명도 민주주의에 관해 안 좋게 생각했다. 나 역시 민주주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역시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좋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바라본 민주주의의 문제점 1. 대중의 무지와 감정적 의사결정.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제도이다. 먼저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인간은 권력을 잡고 싶어 하지만 책임감은 던져버린다. 나 하나 편하자고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본성을 생각해볼 때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치인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까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뽑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치인이 되기 위해 국민에게 자기를 뽑아달라고 할 때 온갖 말을 다 하지만 뽑힌 뒤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인구가 많아지면 여성들이 솔깃해하는 말을 하며 남성 인구가 많아지면 남성들이 듣기 좋아할 것 같은 말을 하며 자기를 뽑아달라고 한다. 그래서 대중이 정치인을 뽑는 경우를 보면 누가 나라를 잘 이끌 사람인가로 뽑기보다는 누가 나에게 이익을 줄까로 뽑기 때문에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문제가 생겨난다. 이상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나 비이성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여성가족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이 부분에서 이어서 말하겠다. 이어서 말하자면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나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을 뽑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지자면 나라를 이끌 정도의 인재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다. 내가 말했듯이 대중은 그 사람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대중들의 마음에 드는 유능한 인재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2. 다수의 횡포.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결정이 곧 법이 되는데 이는 소수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다수결 의견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말이 나오면 소수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거나 받아들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소수의 사람의 의견은 묵살당한다. 조금 극단적인 예로 다수결 의견으로 소수의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행동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라면 또 그 다수결 의견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무능한 사람들이라면 뭔가 대형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나는 열등하고 무능한 인간이 유능한 사람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기를 원한다거나 무능하고 자격도 없으면서 비겁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를 손에 넣으려는 인간들을 제일 싫어한다. 3. 나라를 위해 악인이 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있을까?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나라의 전체 방향을 볼 필요가 있다. 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체 방향을 봐야 한다.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들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되지만 기득권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울 생각만 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목소리는 과감하게 무시해야 한다.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수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반대 의견을 내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악인이 될 필요가 있다. 기생충 마인드로 가득한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수는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많기 때문이다. 나라가 번영하고 문명이 크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들, 암적인 존재들, 불의를 일으키는 자들, 무능한 인간들을 가차없이 쳐내야 한다. 경찰, 판사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건 없건 나라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보인다면 무조건 쳐내야 한다. 판사와 경찰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쳐내지 않으면 부정부패는 많아지고 권력의 부조리와 폭력과 횡포로 인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며 나라는 날이 갈수록 위기에 빠진다. 때문에 한 번의 기회도 자비도 없이 무조건 쳐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청객들은 전부 쳐내야 한다. 내가 니체, 소크라테스를 좋아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시와 근거 1. 독일의 나치이즘 1930년대 2. 미국의 2016년 대선 3.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 1976-1983 4. 마키아벨리적 지도자 대시 링컨의 전시권한 5. 조지 오웰의 1984에서의 독재자 6.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소크라테스의 민주주의 비판 1.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능력과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며 또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철학적인 문제를 잘 다룬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치에 참여하려면 특히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면 철학적 지혜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걱정한 것이다. 2. 다수의 지배는 선동에 취약하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른다.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법을 만든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보았다. 말 잘하는 선동분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는 달콤한 말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다. 선동분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펴고 나라의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들을 제거하고 일부러 혼란을 일으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한 리더를 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억압적인 정치 체제로 변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3. 자유의 혼란. 민주주의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자유의 과잉이 결국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국가가 목적지 없이 흔들리는 배처럼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상태에서는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없고 결국 망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4. 지식과 경험이 없는 리더. 소크라테스는 나라를 잘 이끌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배를 항해하려면 훌륭한 선장이 필요한 것처럼 나라를 이끌려면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다. 민주주의에서는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게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다. 지혜롭고 경험 있는 리더가 아니라 단지 인기 있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면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 1. 평등과 균등화의 문제. 가치의 무화. 니체는 민주주의가 평등권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원칙을 내세우지만 이는 다양한 가치와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다고 보았다. 그는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창의성이나 뛰어난 능력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평균화. 민주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기여를 저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평등의 추구가 문화적, 지적 진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2. 자유, 평등, 박애의 오용. 가치의 왜곡. 니체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가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사용되는지를 비판했다. 그는 이들 이념이 실제로는 인간의 삶을 병약하게 하고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문화의 쇠퇴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평등의 역설. 니체는 민주주의가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실제로는 평범하고 무능력한 다수의 목소리가 강화되면서 진정한 능력 있는 개인들이 억압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3. 민주주의의 문화적 영향. 문화의 몰락. 니체는 민주주의가 문화적 가치와 지적 우수성을 평가절하하고 결국 문화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는 민주주의가 대중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독창적이고 뛰어난 문화적 성취를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민중의 영향력. 민주주의는 대중의 의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중의 감정과 욕구가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니체는 대중의 감정과 욕구가 뛰어난 문화적 성취를 방해하고 문화가 점차적으로 평범화된다고 주장했다. 4.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 소크라테스와 그리스도교의 영향. 니체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소크라테스의 보편적 이성주의와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가치에서 뿌리를 찾는다고 보았다. 그는 이들 이념이 인간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억제하고 노예와 천민들의 복수심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계보학적 탐구. 니체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의 인간의 왜곡된 욕망에서 출발했음을 폭로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원래 인간의 약점이나 복수심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5. 대안으로서의 위대한 정치. 위대한 정치. 니체는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대한 정치를 제안했다. 이는 뛰어난 개인들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포함하며 니체는 강력하고 독창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니체의 비판은 민주주의의 이념이 인간의 본성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하며 그의 철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 평등과 균등화의 문제. 2. 자유, 평등, 악의 오용. 3. 민주주의의 문화적 영향. 4.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 5. 대안으로서의 위대한 정치. 니체의 이 5가지 민주주의 비판은 내가 민주주의를 안 좋게 보는 시각과 비슷한 점이 많다. 70에서 80%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는 겉으로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의 모델로 평가되지만 그 실상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개성과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집단 이기주의의 만연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주주의의 본래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기본으로 갈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수도 없이 말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민주주의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겁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린다.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희생제물로 던지는 거다. 결국 민주주의는 대중의 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무지로 인해 비겁한 독재주의 또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대중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며 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거나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의 책에서 내가 연장자들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나이를 빌미로 비겁하게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젊은이들에게 전가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 또는 독재주의가 될 수 있다. 내가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가면을 쓰고 독재를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이상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한폭탄에 불과하다. 그저 이미지 메이킹이며 마땅히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눈과 귀를 막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니체의 비판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의 혼란과 문화적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리더십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현명한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정치적 접근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말했듯이 내가 봐온 연장자들은 하나같이 나이를 빌미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젊은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책임과 의무로부터 눈과 귀를 막고 누리고 싶다는 욕망만 품고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며 본능에 충성하고 본능적으로만 살고 싶다는 욕망을 수도 없이 보였다. 이런 존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과연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이상적인 제도에서 불공정과 억울함이라는 단어는 큰 적이다.